네, 안녕하십니까. 간만이죠. 한 달 됐나? 한 달은 좀 안 됐죠, 아직. iOS 14로 업데이트되고, 웃는 표정이 잘 돼요. 약간 이게 이모티콘, 미모지라 그러죠? 이게 업데이트가 된 것 같은데, 시작하죠. 인도 뉴스고요. 타임 9월 25일자. 인도에서 가장 거대한 슬럼이 코로나19를 봉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경제 붕괴를 견뎌낼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좀 된 뉴스예요. 이게 지금 원래 왕창 한 2번 정도 만들어 놨다가, 녹음을 못해가지고 2번이나 지금 파일을 폐기했어요. 그 사이에. 그래서 이것도 9월 25일자긴 한데, 의미는 있는 뉴스라, 이제 거의 열흘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소개를 합니다. 타임즈 기사고, 인도에서 가장 거대한 슬럼이 이제 코로나19를 봉쇄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한데 이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경제 붕괴를 견뎌낼 수 있을까요? 라는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이런 얘기를 한번 했을 거예요. 아마 방송에서 했는지 팟캐스트에서 했는지는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대처라는 게 우리가 어떤 일에는 이렇게 대처를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우리한테만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답이라는 게 없다라는 거죠. 각 나라별 상황도 너무 다르고 케이스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는 이제 어느 곳에서나 가장 적절한 최선의 대책, 뭐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된 거니까 방역에 대한 얘기겠지만, 방역도 사실 정답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K방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가능해요. 그러니까 한국식 이게 방역을 해외가 불허한다고 하지만은 어찌됐건 한국인들 특유의 건강 염려증으로 인해서 우린 병상 숫자도 좀 많은 편이었고, 여러 가지 이제 운이 좋았던 케이스도 있죠. 근데 이 운이 좋았던 케이스를 어느 날 갑자기 뭐 코로나 혹은 전염병이 돈다고 뭐 갑자기 침상이나 병상을 마구 갑자기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상황을 가지고서 쟤는 왜 저렇게 못하지라고 쯧쯧쯧 하는 거는 되게 유치한 일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뭐 그리고 가난한 나라인 인도 같은 경우는 더더욱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뭐 아무튼 이제 이야기 기사를 좀 보자면은, 현재 인도의 코로나19 이제 대책 방역 시스템을 보면서 좀 우려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외신이 인도의 방역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면은 여기에 따라서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따라서 너를 띄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시아 국가들이 좀 많이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외신이 우리를 어떻게 봤냐라는 것들에 신경을 정말 많이 쓰는 나라인데, 인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 외신이 뭐 인도 코로나 방역 이런 게 부족하다, 여기서 지금 와 여기 지금 빵빵 터졌네 에이씨 이러면은 모든 방역 역량이 글로 가요. 그럼 다른 데는 빵꾸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막아요. 그럼 다른 데 빵꾸 났는데 또 빵꾸 나면 또 외신이 와 여기 또 빵꾸 났네 이러면 또 거길 몰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원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좀 어떤 기준이 없이 이제 외부에 보는 시선에 따라 가지고 이제 계속 이렇게 너를 띄고 있다는 건데, 사실 모든 나라들은 이제 코로나19 방역을 성공하고 싶어 하고, 또 그만큼 또 이제 많은 나라들이 외부에 나라가 우리나라가 성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를 원합니다. 슬프게도 이제 그런 이제 외부의 긍정적인 평가는 대부분 국내 정치용으로 쓰이죠. 왜 한국의 K방역의 우수한 사례가 2020년 4월 총선 전에 집중적으로 보도가 되다가 갑자기 안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겠죠. 물론 이제 뭐 모든 한국의 언론이 뭐 현 정부의 적대적이라고 믿는 분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인도는 이런 욕망에 한국보다 훨씬 더 취약합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집권 세력도 이제 한국의 집권 세력에 비해서 인도의 집권 세력이 훨씬 더 이런 쪽에 좀 취약해요. 인정받고 싶어 미친 사람들이 되게 많죠. 그러다 보니까 5, 6월경에 이제 각종 외신이 이제 뭄바이의 몇몇 슬럼,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가장 가난한 다라비 슬럼 같은 곳이 코로나에 취약이라는 외신의 지적이 있자마자 모든 방역 역량을 다라비에 집중을 시켰어요. 이게 우픈 일인데, 현재 인도는 뭐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방역 역량이 100이고 코로나 방역에 필요한 실제 필요 역량이 150이라면은 이게 인도에서 전기가 이런 식으로 부족하거든요. 이 전기를 나눠가지고 몇 시간씩 이제 단전을 시키면서 돌리는 식으로 이 방역 역량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급한데 불 끄면 또 딴 데 불 번져 있고, 거길 또 끄면은 다른 곳에서 확진의 불길이 타오르는 거죠. 여기서 이제 몇몇 예외가 있는데 바로 이제 외신이 지목하는 지역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라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데였죠. 이 기사의 주인공인 지금 아얀티 캐샤브 파르마 씨는 지금 사진의 기사에 보이시는 분인데, 뭄바이 다라비 슬럼에 사는 재단사예요. 기사에 의하면은 그는 지난 3월 25일 이후로
3월 25일 날 이제 그 인도의 전국적인 락다운이 약 3개월간 시작이 됐죠. 이후 집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락다운이 시행되기 전에 이 분은 약 한 달에 200불, 그러니까 루피로 치면 한 16,000루피 정도 가량을 벌었는데 5개월 정도 놀면서 이제 3월부터, 그러니까 바로 이제 놀기 시작한 그 달부터 집 월세도 못 내고 있어요. 이 집 월세가 이분이 200불을 버는데 집 월세가 80불이에요. US로. 그 이분의 부인도 이제 뭐 뭄바이의 한 아파트에서 이제 뭐 가사도우미로 일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이분의 부인 역시 락다운으로 인한 실직 상태죠. 그래서 이 부부는 하루에 한 끼를 요리해서 먹고 남은 음식을 다음날 점심까지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문맥을 좀 잘 살펴봤는데 이게 하루 세 끼를 먹는다는 게 아니라 하루 한 끼를 먹는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왜 그럼 다음날 음식까지 미리 하루 전날, 하루 이후에 음식까지 해놓냐? 연료를 아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연료비,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아끼기 위해서인 거죠. 인도에는 이런 곳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통계를 보면은 인도 경제는 올 2분기에 마이너스 23.9%죠. 정확하게 말하면은. 인도경제감시센터에 의하면 올 4월부터 8월까지 약 2,100만 명이 실직을 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 숫자가 물론 2,100만 명의 실직도 엄청나게 많지만은 이게 지금 전부가 전혀 아닌 게 이게 통계에 잡히는 숫자가 2,100만 명이에요. 근데 문제는 인도 노동자 숫자 중에 통계에 잡히는 숫자는 10%밖에 안 돼요. 90%는 노동계약이 없어서 통계에 잡히지 않는 비공식 노동 부분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30% 정도가 잡히는, 그러니까 평균 한 30% 정도는 실직을 됐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통계 잡히는 숫자에서 2,100만 명 정도를 계산해 보면은. 인도에 좀 있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인도에서는 어지간한 노동자들이, 임금 노동자들이 저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해도 그냥 그달 벌어서 그달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밖에 안 되죠. 즉 이 장기간의 락다운으로 인해서 수억 명의 사람이 실질적 생존 위기에 몰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사에는 다른 케이스도 나오는데요. 그 다라비 슬럼에서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을 하고 있는 이제 이르판 바니 씨의 사례입니다. 이 사람은 매월 약 15톤가량의 플라스틱 스크랩을 이제 모아서 구입해서 양동이나 머그 접시 같은 아주 그냥 말랑말랑한 좀 싸구려 플라스틱 제품들을 만드는 사람인데 역시나 락다운 기간 동안에 이제 공장 문도 닫았고 또 얼마 안 되는 돈을 그 사이 다 생계비로 써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락다운은 현재 이제 6월 말부터는 끝난 상태다 보니까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다라비라는 지역 자체가 원체 이제 코로나 초발병 지역으로 이제 이미 인도 언론에도 낙인이 찍혀 있다 보니까 다라비라는 주소지를 가지고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뭐 이러면 사채 쓰면 이제 망하는 거 아니에요. 게다가 인도 정부는 이제 다라비에서 그러니까 이제 인도 정부는 다라비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성공적으로 방어했다고 막 외신에다가도 터트리고 자축하는 중이지만 문제는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이 전쟁이 과연 끝났냐라는 이야기죠. 사실 이거는 뭐 코로나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때 실직 상태에 있는 혹은 자영업이 망한 사람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에 복귀할 수 있을까? 이건 인도만의 질문은 아니죠. 우리 주변에도 수많은 가게들이 지금 폐업하고 도산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뭐 에세이에도 언급했던 정말 죽어도 안 망할 것 같았던 명동의 신선설렁탕이 폐점을 했더라고요. 며칠 전에 가보니까. 저 되게 충격적이었고 트위터에 올렸더니 많은 분들도 이 집은 망할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분들이 사실 이게 이런 가게들은 한국 같은 경우도 그냥 가게세 고정비라고 하는 것들이 무시 못하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자기 뭐 보증금 다 까먹는 분들 엄청나게 저도 주변에 좀 있거든요. 이분들은 제기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도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방역을 성공하고 있어요만 가지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더 오래 살아남아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약간 그런 점에서 K방역의 위대함을 기뻐할 시간에 주변 사람들에게 좀 눈길을 한번 더 주는 그 염려의 눈길을 계속 거두지 않는 그런 시선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제가 하는 얘기처럼 인도 얘기하면서 한국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 이제 다라비에서 방역을 성공했다라는 게 거의 한국에서 K방역 성공했다라고 자축하는 거를 능가할 수준으로 지금 난리를 치고 있거든요. 근데 뭐 딱 봐도 이게 좀 그걸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얘기. 그래서 이 기사를 첫 번째 뉴스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보실까요? 뉴스원 10월 6일자. 인도 경기 급속 둔화로 중산층 극단적 선택 증가. 자, 이어지는 기사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인도 경기 급속 둔화로 중산층 극단적 선택 증가 라는 기사입니다. 이건 뉴스원 기사고요.
자, 보도에 따르면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닥치기 전에 인도 사무직 노동자들은 이제 경제 성장 정체에 대한 압박을 받아왔다. 인도가 고성장을 하다가 사실 이제 몇 년 전부터 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화이트 칼라 종사자들의 극단적 선택은 2년 연속 증가했고 2019년 하루 평균 23명이 목숨을 끊었다. 하루 평균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은 수백만 명의 실직으로 이어지면서 인도 경제에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인도는 올해 2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마이너스 24%를 기록하는 등 전 세계에서도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인도 IT 기업에 근무한 27세 회사원은 우리 모두 가족 문제와 빚에 직면해 있다. 끔찍하다고 토로했다. 회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월급을 삭감하거나 일부 직원을 면제시켰고 2년 전 그와 함께 입사했던 동료는 지난 5월 상황을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사람들은 완전히 지쳤다. 감염과 재정 불안에 대한 공포가 있다고 덧붙였다. 뉴델리 브루킹 연구소 경제학자도 극심한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고 상황을 진단했다. 이런 이제 그냥 다라비 슬럼가에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중산층조차도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그로 인해서 생계 위협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류의 기사들이 너무 안 나오죠. 너무 비정상적으로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안 나오죠. 이상해요. 연합뉴스 9월 27일자. 모디 총리, 인도 생산 코로나 백신 전 인류에 도움될 것. 자, 연합뉴스 9월 27일자인데요. 한국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유엔 연설을 정전 선언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이제 유엔 총회니까 이제 한국 외에 다른 나라 지도자들도 유엔 연설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인도의 모디 총리는 인도가 생산할 백신으로 세계를 구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현재 인도는 자이더스 카딜라랑 이제 바라트 바이오테크 같은 인도 기업도 지금 백신을 만들고 있어요. 한국도 지금 많이 백신 만들려고 지금 노력 중이죠. 한국의 제약회사들도. 그리고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아스트라제네카 옥스포드 백신은 임상 지금 3상 중이에요. 그러니까 올여름 보도에 의하면 이제 저도 얘기를 했지만은 일종의 이제 모험처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이미 생산 중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기사는 이제 인도 모디 총리가 이제 우리가 전 세계를 구할 거야라고 이제 드립을 쳤다는 이야기인데, 기사에 잠깐 나오는 그래프인데 지금 하루 10만까지 확진자가 나오다가 꼭지점을 찍어서 지금 6만 병내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인도도 이걸 되게 긍정적인 신호로 바라보고 있어요. 자, 그래프는 보면은 5월 중순까지도 정말 안정적인 상황이었죠. 가장 급속하게 들어가는 거는 이제 6월 말 락다운이 해제되면서부터 이제 미친 듯이 피치로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도는 이제 이 선택,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방역 역량을 집중했다. 폭망한 케이스라고 지금로선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방역을, 모든 걸 꽁꽁 걸어 잠갔을 때 방역은 정말 성공적이었죠. 사실 한 4월만 하더라도 이제 한국보다 훨씬 적을 정도로 최고의 이제 전 세계 탑 티어를 랭크했으나, 결국은 이렇게 된 상황이긴 합니다만. 자, 그것도 그건데 기사를 보면서 느낀 거는 이 정상들의 유엔 연설이라는 게 유엔 연설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전 세계의 이제 세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이긴 하지만 의외로 국내용 프로파간다가 아닌가 혹은 이제 국뽕 제작용이 아닌가 싶네요. 그러니까 인도도 이제 백신 생산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팩트이긴 하지만은 이렇게 부심을 떨 상황은 전혀 아니고,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한국 공무원이 북한에서 총 맞아 죽는 사이에 이제 이런 또 말도 안 되는 국내용 프로파간다 식의 정전협정 이야기를 했었죠. 유엔 연설이란 게, 그러니까 옛날에 죽은 가다피 리비아 원수라고 그래야 되나 대령이라고 그래야 되나 가 와가지고서 이제 유엔 연설에 전통 복장 입고 와서 헛소리하고 찌찌거렸잖아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말만 점잖게 할 뿐이지 유엔 연설, 정상 연설의 본질이라는 게 결국 이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자지라 9월 29일자. 인도, 중국에 대응할 수 있는 국경도로, 교량 건설 경쟁. 자, 인도가 중국에 대응할 수 있는 국경도로와 교량 건설 경쟁에 들어갔다라는 건데, 이건 사실 결과론적인 얘기긴 해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여름쯤에 인도와 중국이 국경에서 이제 가랑 계곡에서 난리를 치고 판공초 지역에서 난리를 치면서 인도의 이제 히말라야 국경 쪽에 건설 인프라가 조명을 받고 있긴 한데, 사실은 공사를 지금 나오는 기사의 이야기도 2010년부터 공사를 시작했던 거였고, 여행자로서도 이건 되게 좀 주목할 만한 도로 건설이어가지고 이제 주목을 했던 건데,
어찌됐건 상황이 이러니까 이제 모두 군사용으로 이제 포장이 돼서 기사가 나오고 있네요. 자, 뭐, 4차례에 걸쳐 떠들었던 가랑계곡 공방전의 후속 성격의 기사입니다. 사실 뭐, 여기도 저 얘기했지만, 가랑계곡 공방전이기 전부터 계획된 도로 철도 공사이긴 한데, 가랑계곡 공방전, 바꿔 말해서 인도와 중국의 국경 분쟁이 격화되면서 더 많이 주목을 받는 이제 이야기가 됐죠. 현재 가장 중요한 라인은 카시미르주의 주도인 스리나가르라는 지역으로 연결되는 철도랑 라다크 정부 직할구역의 수도인 레로 연결되는 철도 노선입니다. 특히 이제 레로 연결된 철도 노선의 경우는 가장 난공사 구간이 로탕패스 터널 구간인데, 이 로탕패스라는 데가 어디냐면은 그 해발 3,980m의 고개예요. 그러니까 뭐 히말라야를 끼고 있는 나라한테는 3,980m 정도는 고개죠, 그냥. 뭐 인도 여행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많이들 이제 라다크 여행을 꿈꾸는데, 뭐 오래된 미래 같은 책 때문에도 그렇고요. 육로로 라다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매년 6월에서 10월 사이를 제외하고는 불가능합니다. 이 이유가 6월, 10월 여름철을 제외하고는 이 로탕패스라는 3,980m짜리 고개에 눈이 쌓여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로탕패스만 뚫리면 라다크로의 연결은 아주 심하게 폭설이 내린 특정 시기를 제외하고는 이제 1년 내내 가능해지는 거죠. 그 로탕패스 동쪽에 있는 스피티 계곡도 마찬가지고요. 이 로탕패스를 넘어야 라다크 지역과 스피티 지역으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하여 인도 정부는 이제 국가적인 역량을 들어서 로탕패스 터널 공사를 진행 중에 있었고, 이게 드디어 개통했습니다. 구글 지도를, 일단 사진을 먼저 볼까요? 어떤 구간이냐면은, 짠. 네. 이게 로탕패스예요. 이게 여름인데, 한여름에도 이렇게 좀 눈이 아직 3,980m다 보니까 있어서 눈썰매 같은 거를 타는 이런 풍경들이고요. 자, 이제 마날리라는 이제 해발 한 2,000m 정도 되는 인도의 휴양 도시에서 본 풍경은 이제 여기가 로탕패스입니다. 이 산을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산이 늘 만년설이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불도저로 눈을 쓸어내고서 길을 이제 확보하고 차가 지나다니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초창기 길이 뚫리자마자 한번 이 구간을 가본 적이 있는데 정말 무슨 얼음을 톱으로 쓴 것처럼 쓸었더라고요. 그 사이에 길만 딱 확보된 상태에서 이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를 이제 보면 이렇습니다. 자, 구글 지도로 보면은 이제 이 마날리라는 지역에서 이제 여기가 이제 로탕패스라는 산이고, 이제 여기를 넘어가야 이제 라다크라는 데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마날리에서 길을 출발해 가지고서 이 팔찬을 거쳐서 이제 버왈을 지나서 터널 있고 여기 있어요. 제가 2018년에 취재하면서 이제 여기 위치를 찍었는데, 그러니까 길을 보면은 여기만 좀 꼬부랑 길이 좀 있고 요거만 넘어가면 바로 터널이에요. 그리고 이제 산 너머로 여기까지 바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 거리가 지금 엄청나게 짧아졌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갔냐면 여기를 이 팔찬이라는 데가서 지도로 지금 쳐서 보여드릴게요. 길찾기를 넣으면 이게 볼 수 있으니까. 켈롱. 네, 요게 옛날 길이었습니다. 이제 곡선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부터도 뭐 좀 장난이 아니죠.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이 꺾는 게 거의 뭐 드라이빙이 장난이 아닌데, 이게 산 위로 가면은 거의 이래요. 지금 산을 올라가기 위해서 등선을 타고서 계속 길이 이어지고, 뭐 장난 아니죠. 차가 기우뚱기우뚱하죠. 자, 여기도 그렇고요. 이런 길을 따라서 갔었죠, 옛날에는. 여기까지 이제 올라오고 이제부터 내리막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리를 건너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갔는데, 지금은 터널 입구가 여기에요. 이제 터널 출구가 여기에요. 일로 나와가지고 여기 지금 교각이 좀 커졌거든요. 이렇게 연결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엄청나게 지금 단축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날리에서 깰롱이라는 데가 이제 로탕패스 넘어서 가장 큰 마을인데, 이 깰롱까지 6시간 걸렸거든요. 이게 2시간 5분으로 단축됐어요. 그러니까 3분의 1로 단축된 거죠. 거기다 여기는 직선 구간이기도 하고요. 여행자 입장에서도 이건 좀 획기적으로 좋아진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거의 이게 구간이 이제 터널 길이만 9km예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긴 터널 중에 하나라 그러는데, 이 터널로 인해서 단축되는 거리가 50km입니다. 이게 히말라야에서의 50km, 아까 길 보셨지만 이게 4시간 정도가 단축되는 구간이에요. 50km가. 그러니까 1시간에 10km 정도 가요. 진짜로 느려가지고. 그리고 히말라야에서는 시속 30km면은 고속도로에서 120km보다 빠릅니다. 느낌적으로. 더 무섭죠.
자,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갤론까지 6시간이 걸렸는데 이 터널의 완성으로 인해서 머리가 어려워. 2시간이면 주파가 가능해졌고 이제 라다크나 스피티 계곡까지도 이제 1년 내내 연결이 가능해졌죠. 당연히 군사적으로도 이제 군사물자 실어나르기가 훨씬 수월해진 거예요. 현재는 도로만 뚫렸지만 이제 철도까지 개통이 되면 획기적으로 변하는 거죠. 이 로탕패스 터널의 이제 이름은 아탈 터널인데요. 총 공사비로 3,200크로 루피, 그러니까 320억 루피가 들었고요. 한국 돈으로는 약 3,300억 정도의 공사비가 들었습니다. 제가 2018년에 스피티 계곡을 취재한 이유가 그때 이제 메이비님 데려가서 그분이 이렇게 인도를 극혐하게 만들었는데 이 터널 공사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 일대가 엄청나게 발전을 할 가능성이 많아서 이제 좀 옛 모습이 남아있을 때의 이제 스피티 계곡을 좀 보고 싶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무리해서 그때 취재를 갔었던 거거든요. 그다 이제 고립되고 뭐 난리가 났었는데 감개무량하기도 하고 발전이라는 것들이 이제 뭐 여행자들의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저처럼 이제 또 오지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그곳도 변하겠구나, 되게 빨리 변하겠구나, 서글프다 라는 생각도 같이 하게 합니다. 다음 기사는요. 휴먼 라이트 워치 9월 30일자. 인도 국제 엠네스티 업무 강제 중단. 자, 모디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제 인도 민주주의의 위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꾸준히 계속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9월 말에 또 한번 결정적인 쐐기를 박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국제 인권 단체인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의 업무를 인도 정부가 강제로 중단시켰습니다. 정확하게는 해외 자금 유입 위반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비를 거는 거는 이제 엠네스티가 당연히 모디 집권 이후에 인도의 인권 문제, 특히 이제 무슬림에 대한 탄압 같은 이야기를 이제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눈밖에 난 거고, 과거에는 이런 해외 단체들의 비판을 그래도 했었다면은 지금 이제 이런 것까지도 감수하지 않겠다, 내 맘대로 하겠다라는 의미죠. 엠네스티 같은 단체들은 지금도 대단한 게, 아니면 그 전에 광우병 사태 때 같은 경우도 이게 좀 강경진압 구조로 나가다가 엠네스티에서 실사 나온다 이러면은 갑자기 경찰이 존댓말이에요, 방송으로. 이제 되게 정중하게 정말 얘기를 해요. 시민 여러분, 경찰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그런 톤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리고 한동안 이제 2008년 광우병 때 같은 경우는 경찰이 한동안 좀 밀고 그러면서 이제 시민들 때리고 그랬었는데, 시민단체랑 이제 유엔 인권위 같은 데서 가끔 실사 나오고 이러면은 그냥 그날 분위기가 달라져요. 경찰들 태도가. 그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이제 엠네스티가 쫓겨났다는 얘기는 이게 이제 거의 한국의 박정희 정부 때 정도 수준으로 지금 이제 민주주의의 위기가 좀 심화되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한국경제 10월 5일자. 인도 내년 7월까지 2억 5천만 명의 코로나19 백신 맞힌다. 자, 또 코로나 백신인데 한국경제 10월 5일자고요. 인도는 내년 7월까지 2억 5천만 명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맞춘다. 지난번에 얘기했던 아스트로제네카 백신 얘기고요. 이게 지금 내년 7월까지 인도 목표 양이 이제 10억 도스 정도가 될 거래요. 근데 코로나가 2번을 맞아야 백신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10억 도스면은 이제 5억 명이 맞을 수 있는 건데, 이제 50%는 해외 수출을 하고 50%는 인도 국내에서 쓰기로 했기 때문에 2억 5천만 명이라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대요. BBC 10월 5일자. 인도의 새로운 코로나19 테스트기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BBC고요. 인도의 새로운 종이로 된 이제 코로나19 테스터는 게임 체인저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얘기인데, 요거는 국내 기사도 좀 번역을 했고 저도 트위터에 언급을 했는데, 인도에서 되게 좀 저렴하고 정확하고 신속한 코로나 진단 키트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진단 키트의 이름은 펠루다인데요. 이게 펠루다가 누구냐면은 인도판 셜록 홈즈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이 펠루다 시리즈의 원작자인 사티아즈 레이 같은 경우는 영화 감독이기도 한데요. 이 사람은 셜록 홈즈의 광팬이기도 했었죠. 아무튼 이제 인도의 대기업 타타가 제작을 할 것으로 보이는 이 진단 키트는 이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을 활용했다고 합니다.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을 설명하기에는 제가 적절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기획 기사를 보고 그냥 아는 정도 수준, 언젠가 헤드라인으로 나와가지고서 이제 아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전공자도 아니고 궁금하면 검색해 보세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
뭐를 활용했다고 합니다. 현재 2,000명 정도의 환자 샘플을 가지고 테스트를 했는데 약 96%의 민감도와 98%의 반응 특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96%의 민감도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을 찾는 기술이고요. 이제 98%의 반응 특이성은 질병이 없는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을 배제하는 기술이에요. 근데 여기서 각각 정확도가 96%와 98%가 됐다는 거죠. 뭐 다들 알다시피 현재 이제 그 코로나19 관련된 표준 검사, 한국에서도 이거만 쓰죠. 그러니까 이제 유전자 증폭 검사라고 하는 PCR 검사가 표준인데 이게 비싸고 좀 큰 장비가 있어야 하고 숙련된 인원도 필요하고 그리고 시간도 검사하고 나서 6시간 정도 나야 이제 확진 판정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인도에서는 이제 검사비도 이게 1회에 2,400루피 정도나 해요. 그러니까 되게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도 사실 코로나19 검사 비용이 자비부담으로 하면 좀 비싼데 인도에서는 진짜 좀 살떨리게 비싼 거죠. 공짜도 아니고 인도는. 그래서 인도는 이제 항원 검사라는 걸 하는데 이거는 싸고 빠르지만 오탐률이 꽤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인도에서 개발된 이 신기술이 저렴하고 간편하고 PCR 검사 육박할 만큼 정확도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BBC도 게임 체인저라는 단어까지 사용해서 제목을 뽑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픈 소식은 이 PCR 검사할 때 이제 면봉을 코에 이렇게 깊숙이 비강 쪽으로 집어 넣어가지고서 긁어내잖아요. 이게 꽤 괴롭다고 하는데 이건 여전합니다. 여전한데 이제 임신 테스트기처럼 사진에도 보이시듯이 볼 수 있듯이 이제 간편하게 이제 시약만 가지고서 이제 이걸 할 수 있다는 대규모의 그러니까 장비가 필요 없다는 것부터 일단 좀 획기적인 거죠. 그러니까 뭐 인도는 코로나와 관련돼서 손을 놓은 것 같으면서도 그래도 꾸준히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는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가네요. 그리고 이 게임 체인저 기술로 인해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좀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네요. 참고로 비용은 500루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 돈으로 따지면 8,500원 정도죠. 그러니까 2,400루피가 PCR 검사 비용이었으니까 이 비용이 지금 거의 반의 반으로 내린 셈이고 정확도는 비슷하다는 얘기죠. 개발진의 아주 자랑스러운 모습입니다. 예, 똑똑해 보이네요, 진짜로. 예, 뭐 뉴스가 밀려서 이게 거의 열흘치인데도 뉴스가 별로 없어요. 그 불가초천민 여성 성폭행 살인 사건 같은 경우는 이게 내부 분석이 거의 필요 없을 정도로 이제 여기서 좀 많이 그 제가 하던 얘기의 연장선 사안이어서 사건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외했고요. 뭐 인도를 빨아주려고 그러는 건 전혀 아니에요. 여전히 뭐 코로나 뉴스가 넘치고 있는 상황이고 뭐 한동안 지지난주만 하더라도 뭐 이제 매일 10만 명 육박하면서 이제 뭐 폭망이네 뭐 또 이렇게 넘어가는 분위기였다가 지금 좀 이제 6만 5천 명 정도로 좀 줄는 추세고 이게 어느 정도까지 이제 확실히 이제 폭증기는 인도도 한번 지난 것 같긴 해요. 근데 이러면서 지금 학생들 학교 등교도 허용하고 있고 한 번 더 푸는 분위기인데 이후에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모를 일이죠. 그리고 지금 줄고 있는 것들이 어차피 지금 인도가 이 코로나를 테스트하고 그러니까 검사하고 치료할 수 있는 역량이 도시에 집중되어 있었고 지금까지의 감염 양상이 도시 위주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은 사실 인구 밀도가 도시처럼 높지도 않고 인도가 아무리 인구가 많다 하더라도 땅도 넓기 때문에 이제 도시를 방역하고 방어하면서 시골로 안 퍼져나가는 게 기본 전제였는데 사실 지금 몇몇 지역에서는 보면은 시골에서 감염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와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렇게 되면 정말 추적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인도라는 사회의 특성상. 그래서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주는 건지 아니면은 시골에서 통계에 아예 잡히지 않는 숫자들이 여전히 느는 건지는 판단을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거는 뭐 그게 맞는 얘기니까요. 아무튼 이상입니다. 그 뭐 다음 주 화요일 날 제가 대구에서 강연이 있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화요일까지는 정신이 없을 것 같고 다음 주 이맘때쯤 중국 홍콩을 이 분량 어마어마무시하게 많은 거를 꼭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이제 2번이나 벌써 몽골을 폐기했는데 녹음을 못 해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이게 iOS 14가 되게 자애로운 표정이 잘 나와요. 가만히 있어 이렇게 웃는 표정. 지금 가만히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뭔가 자유롭지 않습니까? 너무 이런 것도 잘 되고 좀 더 이거 손 많이 본 것 같아요.
iOS 14만 세. 곧 애플이 새로운 아이폰이 나오죠. 제가 그 LG텔레콤의 중고가 보장 프로그램인데 2년이 돼가지고서 이제 염가에 바꿀 수가 있는데 올해 폭망이어서 못 바꿀 것 같네요. 슬픕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